우리나라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반발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으며 정부가 쌀값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논을 트랙터로 갈아엎습니다. 한 해 정성스럽게 키운 벼들이 순식간에 논바닥에 처박힙니다. 정부의 쌀값 폭락 대책을 요구하며 논을 갈아엎은 겁니다. 농민들은 비료와 면세효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도 폭등했다며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생산비, 인건비 모든 게 다 올랐는데 우리면은 이 쌀값도 좀 받쳐줘야 하는데 받쳐주든 못하고 그리하여 우리 농부들이 사실 열이 나고 불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논갈이를 합니다. 농민들은 논을 갈아엎은 뒤 트랙터와 화물차 등을 몰고 차량 행진도 벌였습니다. 최근 쌀값은 20kg 기준 4만 원 선으로 1년 전보다 2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지속적인 쌀 수입에 재고량이 쌓이면서 쌀값 추가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정 지출비가 있는데 그거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꾸려야 되는지, 내년 농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암담해요. 지속적인 쌀값 하락을 막는 대책으로 농민들은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양곡 관리법을 개정해달라는 겁니다. 또 급한 대로 우선 지난해 생산된 쌀부터 모두 사들여 현재 206원에 불과한 밥 한 공기 원가를 300원에 맞춰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지난 8월 전북에서 시작된 농민들의 단체 행동은 전남과 충남, 경남, 경북 등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양곡관리법을 빨리 개정해서 쌀 목표 가격 이것을 정해서 우리 농민들이 좀 생산비 보장되고 이렇게 좀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앞서 경기와 강원 등 8개 지역 도지사들이 정부가 쌀값 안정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가운데 정부는 오는 25일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쌀값 안정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쌀 생산량은 늘었지만 소비량은 줄어들면서 쌀값이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는 수학기 역대 최대 물량인 쌀 45만 톤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쌀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선 농민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생산비, 인건비 모든 게 다 올랐는데 우리면은 이 쌀값도 좀 받쳐줘야 하는데 받쳐주든 못하고 그리하여 우리 농부들이 사실 열이 나고 불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논갈이를 합니다. 빗발치는 쌀값 안정화 요구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비량보다 많은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더해 모두 45만 톤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사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격리 물량은 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그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5만 톤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장에 풀리는 물량을 조정하는 건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kg당 4만 725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5만 4,228원보다 24.9% 하락했습니다. 하락률로 보면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늘어난 생산량과는 반대로 소비량이 줄어드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은 2020년 350만 7천 톤에서 지난해 388만 2천 톤으로 10.7% 증가했지만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0년 93.9kg에서 지난해 56.9kg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0만 톤 늘어난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는 9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벼 대신 가루쌀이나 밀, 콩 같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주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쌀값이 안정권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당정은 쌀값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요. 당정은 이런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쌀 45만 톤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소비량보다 많은 쌀이 생산된 경우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또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해서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간유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더 상반됩니다. 정유진 기자가 계속 전해드립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쏘아붙였고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제가 볼 때는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없는 쟁의 행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선 안 된다며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또 지난 정부에서 많이 쓴 또 돈을 마구 뿌린다든지 그런 포퓰리즘 정책이나 아니면 또 노조 편향적인 그런 정책을 또 재현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 우리 또 청년들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들 두 법안을 7대 주요 입법과제에 포함하는 등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안이 확실치 않으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좀 책임지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상태여서 정기국회 기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국회 취재기자의 보도 들으셨습니다.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심이 멍들고 있습니다. 이달 산지 가격이 20kg당 4만 원대, 전년과 비교하면 무려 24.9% 폭락했습니다. 1977년에 이 통계 작성하기 시작한 뒤에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왜 이렇게 쌀값이 떨어진 것일까? 첫 번째, 이른바 풍년의 역설입니다. 태풍과 긴 장마 때문에 2020년에 최악의 흉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쌀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농민들이 벼 생산하는 면적 늘렸습니다. 쌀 생산량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결국 가격 하락으로 다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논 파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종료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제도는 논에 벼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쌀 소비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1인당 쌀 소비량이 69.8kg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56.9kg입니다. 쌀을 잘 먹지 않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겹쳤습니다.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쌀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정부가 어제 대책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시장 격리입니다. 시장 격리란 것은 정부 예산으로 쌀을 사들여서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과 생산분이 25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20만 톤을 더해서 총 45만 톤을 정부가 사들이고 예산 1조 원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매년 실시되는 공공비축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또 45만 톤입니다. 공공비축은 시가대로 쌀을 사들이는 제도입니다. 2005년에 도입됐고요. 그래서 올해 총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것입니다. 90만 톤이면 올해 쌀 생산량의 23.3%에 해당됩니다. 2017년에 쌀값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때도 역대 최대 물량을 시장 격리하면서 가격 안정 효과가 있었고 정부는 이번엔 그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입하기 때문에 가격 안정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구조적인 해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역점 법안으로 낸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초과되는 쌀 생산량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벼는 지속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나라가 돕겠다라는 것이고요. 국회 소관상임위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인데 이곳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포퓰리즘이다라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당정이 내놓은 대책은 밀이나 콩 같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할 예정입니다. 매년 평균 1% 정도씩만 쌀 재배 면적이 줄고 있는데 이것을 더 줄이도록 유도해서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문제로 오늘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이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수확기 쌀 45만 톤을 사들이기로 했는데요. 지금 쌀값 안정화에 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애들 성적하고 월급 빼고 다 이제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쌀값도 소리 소문 없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산지 쌀값은 이제 1년 전과 비교했더니 한 25%,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네. 지금 뭐 반세기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대부분의 이제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락폭을 봤더니 1977년 관련 통계 시작한 이후로 거의 뭐 45년 만에 반세기 만에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소비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쌀 생산량은 2020년 1년 전과 좀 비교를 해봤더니 한 10% 넘게 늘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1인당 쌀 소비량을 좀 비교해봤더니 2000년만 하더라도 한 93kg, 우리 쌀 한 가마니 있죠. 그 한 가마니가 한 6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가마니 반 정도를 먹었다면 지금 지난해의 경우에는 56.9kg이에요. 쌀 한 가마니를 채 먹지 않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밥공기가 한 200g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하루에 밥 몇 끼 정도 드세요? 밥은 뭐 한 2끼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럼 평균의 2배 이상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아마 공감하실 텐데 네. 이 200g 한 공기 평균 이걸 한 공기를 채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네. 대신에 뭘 먹느냐? 대신에 밀가루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전 사태 나면서 밀가루 가격은 계속 치솟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했는데 네. 요즘은 한국인은 밀가루 밥심이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폭락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쌀 수확하는 수확철인데 최대 규모,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을 사들여서 시장에서 격리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 쌀을 사서 시장에 푸는 게 아니라 보관하면서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보관 비용이 드는데 기존의 공공비축 물량이 더 있어요. 비슷한 물량이에요. 45만 톤. 여기다가 쌀 수확기에 새로운 쌀, 햅쌀 45만 톤 합치면 거의 90만 톤에 가까운 쌀을 매입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일단은 공급이 줄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공급되는 쌀 공급량이 줄기 때문에 쌀값은 올라갈 거예요. 네. 앞서 쌀값이 1년 전에 비해서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부는 이번에 시장 격리 조치로 인해서 쌀값이 적게는 한 13%, 많게는 18%까지 좀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관측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격리시켜서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하잖아요. 보관 창고가 필요하죠. 이거 팔릴 때는 이거 묵은 쌀이 돼요. 그러면 사실은 가격이 도정용, 굉장히 가공용으로 팔리거든요. 그러면 원가의 한 20-30% 수준에서 팔린다는 이 역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격리해서 사서 보관하고 매입해서 보관하는 비용만 한 1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과잉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이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그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정부 여당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 이유가 뭔가요? 맞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물론 뭐 이번 국회에 처리하겠다라고 이제 포함시켰는데 이 법은 예상보다도 3% 이상 초과 생산된 쌀 혹은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5% 이상 떨어지게 되면 과잉 생산된 쌀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겠다. 그래서 시장 격리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부들이 쌀값 급락에 굉장히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앞서 제가 올해만 쌀값 이제 격리해서 매입해서 보관하는데 얼마를 쏟아부어야 돼요? 정부 예산이 1조 원이에요. 네. 지난해만 하더라도 수확한 쌀 가운데 초과돼서 정부가 사들인 매입한 금액이 37만 톤, 거의 한 8천억 원 가까이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미 50만 톤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1조 원 이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면 농부들은 좋겠지만 이 쌀 과잉 생산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매년 조 단위 예산이 좀 투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야가 공수가 좀 바뀌었어요. 민주당도 늘 이 법을 지난 정부 시절에는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예산을 직접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 주체가 돼버리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야당으로 됐으니까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주장인 겁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좀 돌아가려면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합니까? 사실 쌀 시장 격리라는 건 고육지책이거든요. 네. 농가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최후의 안전망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옵션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아니 밀가루 소비가 증가하는 거 대신에 네. 쌀 소비 증가를 촉진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근본적인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식습관을 좀 변화시켜야지만이 중장기적으로 해법이 될 텐데 이건 근데 실패했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정부가 쌀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빠른 속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가 네. 줄어드는 것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남은 건 이제 두 번째인데 쌀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그러면 소비 패턴에도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선 쌀 소비 감소 추세에 맞게끔 쌀 생산량을 다른 작물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뭐 수입을 거의 99%에 의존하는 밀가루라든가 아니면 콩이라든가 네. 옥수수라든가 다른 작물로 좀 전환할 수 있도록 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게 되면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정부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쌀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밀의 경우에는 거의 수입산이 99%예요. 네. 그리고 콩도 보니까 63%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쌀 제외하고 쌀만 99%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있을 뿐 나머지 농산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우리가 이제 식량 자급률이 두 자릿수에 참 밑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쌀이 식량 안보, 먹거리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수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아마 이제 이 스마트팜이라든가 우리가 정말 거대 뭐 이제 쌀 생산 국가들과 기업농들과는 우리가 경쟁이 사실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조금 쌀 경쟁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농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있는 좋은 작물, 더 나은 작물을 좀 재배해야 되는데 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어떤 농업의 어떤 구조 개편에 오히려 더 정부 예산을 쏟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